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조금 무거운, 하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굳게 닫힌 문 뒤로 오가는 일들이 그저 그들만의 찻잔 속 태풍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덮칠 거대한 쓰나미의 시작일까요? 오늘은 우리 금융 시스템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배관망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끔 뉴스에서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느니 자금이 묶였다느니 하는 소식을 들으면 솔직히 저건 돈 많은 억만장자들이나 걱정할 문제지 하고 넘기기 십상이잖아요. 하지만 엘리트들만의 골칫거리로 보이는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 한가운데에 아주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이 복잡한 금융계의 일들이 우리 지갑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 가장 강력한 단서는 2020년 5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정말 보기 드문 아주 이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 전국 보험감독관 협회, 그러니까 50개 주 전체의 보험감독관들을 공식적으로 싹 다 소집해버린 겁니다. 재무부가 특정 금융 이슈 하나 때문에 전국의 감독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이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상치 않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팩트만 놓고 보면 미국 재무부는 사실 보험업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규제 권한이 단 1도 없거든요. 미국의 보험 규제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정부가 알아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도 권한조차 없는 재무장관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건 단순히 보험업계 내부의 작은 잡음이 아니라 미국 거시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리스크라는 걸 재무부도 직감했다는 뜻이겠죠. 재무부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있는지 그 돈이 흘러가는 배관망을 단계별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구조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평범한 시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와 연금을 냅니다. 둘째, 보험사들은 이 막대한 돈을 거대한 저수지처럼 모아두죠. 그리고 셋째, 나중에 고객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쳐서 돌려주려면 돈을 불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저금리 시절에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현금으로 바꾸기 아주 어려운 사모신용이라는 고위험 고수익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이 자금 이동의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미국 생명보험사들이 지금까지 사모신용 시장에 밀어넣은 돈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무려 8,490억 달러입니다.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2배 이상 폭증한 수치고요. 이제는 미국 생명보험 섹터 전체 자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사모신용 시장에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바로 이 지점에서 월스트리트가 그야말로 사랑에 맞지 않는 마법의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른바 영구자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납부하는 생명보험료나 연금은 당장 내일 은행에서 찾아갈 돈이 아니잖아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아주 안정적으로 묶여있는 돈이죠.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당장 돈 돌려달라는 압박 없이 사모신용 같은 장기적이고 위험한 자산에 마음껏 베팅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자금줄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퍼즐이 좀 맞춰지시죠? 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대 사모펀드들이 굳이 생명보험사를 통째로 쇼핑하듯 차들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폴로는 에서니를 합병했고 KKR은 글로벌 애틀랜틱을 인수했죠. 블랙스톤 역시 AIG 생명보험 부문 지분을 샀고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중간에 누구 거치지 않고 여러분의 그 든든한 영구자본에 직접 파이프를 꽂아서 자신들의 사모신용판들을 빵빵하게 굴릴 연료로 쓰고 싶었던 겁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진짜 놀랍게도 이 거대한 금융제국이 굴리는 전체 자산의 무려 절반가량이 오직 단 하나의 생명보험사, 바로 에서니 한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사모펀드의 거대한 엔진이 사실상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보험료로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거죠.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서 월스트리트로 직행하는 이 거대한 파이프라인. 베센트 재무장관이 왜 그렇게 전국 감독관들을 소집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는 2020년 2월 달라스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피 같은 저축이 부실 자산의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장관 입에서 쓰레기통이라는 거친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사모신용의 부실 리스크가 평범한 사람들의 노후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럼 만약 이 아슬아슬한 상황이 삐끗하면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마블게이트 자산운용의 앤드류 밀그램이 경고한 이른바 둠 루프, 즉 파국의 연쇄고리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이건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팩트는 아니고 한 전문가의 가상 시나리오라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하지만 왜 규제 당국이 이 시나리오에 그토록 식은땀을 흘리는지 그 논리를 따라가 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상의 둠 루프는 개략 이런 식으로 굴러갑니다. 첫째, 사모신용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퍼집니다. 둘째, 불안해진 연금이나 보험 가입자들이 너도 나도 돈을 빼겠다며 대규모 해지 사태를 일으키죠. 셋째, 그럼 보험사는 당장 돌려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들고 있던 사모신용 자산을 헐값에라도 팔아치워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빨리 팔리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넷째, 결국 시장의 패닉은 더 커지고 이게 또 더 많은 사람의 해지를 부추깁니다.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규제 당국이 이 가상의 둠루프를 단순한 소설로 치부하지 못하는 이유요. 바로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숫자 때문입니다. 아까 보험사가 노출된 금액만 8,490억 달러라고 했죠. 그런데 전체 사모신용 시장의 덩치는 자그마치 2조 달러에 달합니다. 더 등골이 서늘한 사실은 이 2조 달러짜리 거대한 시장이 사실상 제대로 된 규제나 공시 의무도 없이 완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에 얼마가 물려 있는지, 얼마나 고마 있는지 밖에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는 뜻이죠. 자,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셨을 겁니다. 엘리트 사모펀드 금고에 꽁꽁 묶인 돈은 결코 월스트리트 억만장자들만의 여윳돈이 아닙니다. 이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연결고리를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연금이 거대 보험사를 거쳐 사모펀드로 흘러가고 결국엔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는 기업 부채로 변해버렸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땀 흘려 번 돈과 이 투기적인 시장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하나의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고 도발적인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정부조차도 우리의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이 2조 달러 규모의 뇌관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왜 당장 강력한 규제 칼날을 빼들지 못하고 감독관들만 불러 모아 협의만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답답한 딜레마에 대한 해답, 그리고 연기금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물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해설에서 더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본 이 보이지 않는 배관망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